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반도체 종목들에서 크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유는 뭐였죠? 지난밤 미국에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하회했죠. 이로 인해서 경기 둔화 조짐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됐고 나스닥 지수도 1%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장에도 훈풍이 불었죠. 특히 엔비디아나 기타 AI 관련 빅테크들 위주로 오르다 보니 금일 한국장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시가 부근 마감을 한 것에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꽉 찬 양봉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HBM 납품을 위해서 임직원 400여 명을 투입했다는 소식 덕분에 수급이 좀 몰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실제로 오늘 시장 거래대금 상위 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삼성전자 거래대금이 2조로 압도적으로 좀 높은 것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주도 하에 강한 시세가 나타나줬고 4월 중순부터 시세를 많이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강한 상승 시기에는 엔비디아양 HBM 납품 기대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거기에 반도체 사업 부분의 흑자 전환 소식에 강하게 좀 올라줬었는데 반면 4월에는 이렇게 흘렀던 이유는 무엇이었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고조 이슈, 그리고 CPI의 지속적인 상승,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므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연되는 것들 때문에 계속 빠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가가 내릴 때 반도체 업황 둔화나 수익률 악화 등의 악재로 인해서 떨어진 거냐? 이걸 보자고 한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적인 둔화에 의해서 하락한 거지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눌림 구간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 양봉 기준으로 77,000원에서 한 75,000원 사이를 지지하는지 확인 후에 추가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말씀드렸고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전 삼성전자 영상에서 이 상승 구간에서 외국인이 7조가량 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하락 구간에서는 얼마를 매도했는지 아십니까? 겨우 8,500억 매도했어요. 7조 매수한 물량 중에 1조도 안 되게 매도를 한 거예요. 심지어 오늘은 6천억 가까이 다시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들은 물량을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도 구간에서 외국인 수급이 전부 나가는지 나가지 않는지 잘 체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뚜렷한 매수 주체의 수급을 트래킹하면서 시장 흐름을 매일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 혼자 퇴근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하기 힘드시니까 하루에 10분 정도 투자해서 영상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 다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빠르게 소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반도체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으니까 몇 가지 코멘트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HBM 시장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D램 내에서 HBM 비중은 24년에 5%에서 25년에는 10%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고요. 24년에 HBM 수요 증가율은 20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HBM 가격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HBM 가격을 5에서 10%가량 인상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가 많이 올랐긴 하지만 엔비디아를 겨냥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투자는 쉴 틈 없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미국 빅테크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나 테슬라의 H100 매수 규모는 사실상 무시할 수 없어요. 이런 AI에 대한 반도체 그리고 전력망 등에 대한 투자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 외 섹터들을 다 던지고 반도체로 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아직도 저가 매수가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는 희소타기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굉장한 강세를 보여줬음에도 2차전지 종목이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들이 2차전지 저점 매수하는 거 좋아요. 다만 지난번과 같은 주가 펌핑은 앞으로 나오기 꽤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뭘 하던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들은 이후 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미 반영한 가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일단 추가적인 성장이 일어날 거고 주가가 우상향하긴 할 건데 지난번과 같은 급등을 바라고 매수하진 말자 이거죠.
이제는 2차 전지 주가는 천천히 상승하는, 물론 시장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급격하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전 고점을 회복하려면 좀 더 롱텀을 두고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라고 해서 전부 천천히 성장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 지난 상승 흐름의 주도 소재는 양극재 쪽이었죠. 그 외의 소재 그리고 장비주들은 성장하긴 했으나 양극재처럼 급격한 매출의 변화를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아직 실적단에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는 양극재보다 기회가 많이 남아 있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양극재는 이미 뛰어들 기업들 다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 규격이 잡힌 상태인데, 양극재 이외의 배터리 수요를 잡기에는 아무래도 발전이 덜 된 음극재 쪽이 있겠죠. 그럼 그런 기업들 중에 메리트 있는 종목들로 접근을 해보자 이겁니다. 음극재도 천연 흑연이나 인조흑연, 실리콘 등으로 선택해서 접근이 가능한데, 이 중에서 제일 베스트인 건 실리콘 음극재 쪽이에요. 다만 실리콘은 열에 의한 팽창 때문에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팽창을 잡는 쪽에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CNT 도전제 업종에서 이러한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연구 개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시장이 반도체에 한눈 팔려서 주가가 내려갈 때 미리 싸게 줍고 반등 올 때 시세 차익을 가져가 보도록 해봅시다. 오늘 시장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체적인 시황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2%의 양봉 마감을 해주었고요. 시소를 타고 있는 2차 전지가 몰린 코스닥은 0.6%대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은 이전 영상에서 거듭 강조드렸던 1,400원 이상의 상승 흐름은 제한적이었고, 현재 1,358원대로 안정적으로 착륙한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른 시장 안정세로 보이는데,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기는 꽤나 쉽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강한 반등으로 국내 반도체 섹터들도 강했는데, 1년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의미 있는 증액 구간이기도 하고, 코스피는 이를 발판으로 더 높이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등 낙폭과대 섹터로는 아직 수급이 크게 이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반도체가 언제든 하락하면 수급은 옮겨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했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아주 강했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 그리고 HBM 내년까지 가격 상승세 지속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에 관심을 가져갔습니다. 반도체가 강하면 이제 전력 솔비 쪽은 자동입니다.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매출 이익 증가 확대 기대감 속에서 상승을 가져갔고요. 조선 쪽에서도 오랜만에 상승 나와줬습니다. 4월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증가한 것도 있고, 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이 한몫해줬습니다. 더해서 미국의 중국 조선 때리기가 지속되면서 반사수에도 잔존하고 있고요. 추가로 내일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유가증권 상장 예정입니다. 이 종목이 과연 조선 섹터의 훈풍을 불러일으킬지, 아니면 다른 조선 종목들의 수급을 다 땡겨갈지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단기간 업사이드 열려있는 종목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은 오늘은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와줬고,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은 크게 없어서 신규로 드리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 리마인드 위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HL 만도인데, 장대 양봉 이후 종가를 잘 지켜주면서 가고 있어요. 단기간에 4만원 라운드 피겨 가격을 뚫어줬지만 이전 저항 라인인 이 라인을 뚫지 못하면서 약간의 기간 조정을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장대 양봉 종가 부분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면 계속 가지고 가볼 만한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고, 중국 이구안신 정책 수혜 기대감도 남아있어요. 수급도 지금 기간 중심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 가능할 거예요. 말씀드렸던 종가 지지 체크하면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영상에서 알맥 한 차례 말씀드렸어요. 해당 종목은 알루미늄 압출 제품 덤핑 관련 이슈로 관세 0%의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말씀드렸었고, 작대 양봉 이후에 장중 하락하다가 양봉 마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전부 나간 모습이고, 개인 매수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 매수는 그닥 좋아하진 않지만 재료도 나쁘지 않고 가격도 지난번 설명해드렸던 해당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하단 부분인 42,500원 부근 눌림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하실 때 반드시 비중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요. 매도할 때도 분할로 천천히 익절하시면서
갑작스런 하락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